29페이지에 10번 한 개 풀어줄게. 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너희들 한번 풀어보세요. 29페이지 10번. 뭐 복잡한 계산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본다 같이. 이제 앞에서 수렴하는 것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수렴한다. x는 a로 갈 때 수렴하는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수렴한다. 맞아, 틀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거의 맞는 것 같아. 그치? 한 99%는. 한 가지 빼놓고 언제? 나눌 때만 조심해주면 된다. 나눌 때는 나눈 녀석이 0으로 가버리게 되면 부정형이 되잖아. 그치? 부정형이 되니까 이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해돼? 이해되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x-2 x가 2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 그치? x-2의 제곱 이거 x가 2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 그치? 수렴하지? 수렴하지? 여기서 이걸 나누어봐. 여기서 이걸 나누면은 요 함수는 약분하면은 x-2가 2분의 1이 되고 x가 2로 가면 이 극한값이 존재해요? 안 할 수 있단 말이지. 이제 수렴하는 것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다 괜찮아. 근데 나눗셈은 조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문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둘 다 2에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둘 다 2에서 지금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잖아. 극한값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불연속이죠. 연속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근데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것끼리의 곱셈은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가 이 말이지. 그렇진 않다는 얘기야. 안 하는 것끼리 어떻게 잘만 하면은 서로 잘만 하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아마 극한값이 존재하는 문제일 거야. 뭐 그런 얘기다. x가 막 2로 가요. 근데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2에서의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죠. 그렇죠? 자극한 존재해. 이거 이 자극한 존재하잖아. 그렇지? 우극한도 존재해요. 좌우극한 다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극한 계산을 반드시 나눠서 해야 된다. 방향을 생각해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x가 2의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요 곱한 함수의 극한하고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요 계산 나눠서 해야 됩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나눠서 해야 됩니다. 너 괜찮나? 저기 괜찮아? 보여? 예원이 뭐 머리가 좀 작아서 이제 보일 거야. 자, 봐라. x가 2 빼기로 가면은 이거 봅니다. 인마이크의 자극한 뭐예요? 자극한 마이너스 3이지. 이거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2 빼기를 집어넣으면 요 딱 떨어지잖아. 요 점이 어디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잖아. 그렇지? 인마이 극한 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3이고 인마이거는 2의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 이렇게 그렇지? 혹은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 빼기를 집어넣으면 여기 딱 떨어지니까 요 점은 어디로 가까이 가요? 3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즉
좌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니까 두 개 곱하면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하여튼 이 곱한 함수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9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극한은 이마 이거에 2에서 우극한은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요 떨어지잖아. 여기 3이죠. 그쵸? 3. 여기다가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요거 3이고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면은 이거도 마이너스 9가 나오네. 그쵸? 둘 다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곱한 결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정답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마이너스 9가 된다. 어떻게 적어주면 돼? 이렇게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나눠서 했고 같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해됩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쌤이 한 2개 정도 더 풀어줘야 돼.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0쪽에 13번. 요 관련된 문제를 마스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극한의 계산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근데 확실하게 내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오늘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것만 잘 마스터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100% 풀 수 있다라고 내 장담한다. 아직까지는 숙달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일단 너희들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쌤이 풀이를 해줄게. 뭐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자, 한번 가봅시다. 뭐 다 한번 생각해봤죠? 너희들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지. f에다가 x-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합성함수죠. 그쵸? 그치, 합성함수. 지금 fx가 문제가 되죠. 그쵸? 문제가 있죠. 어디에서?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문제가 있잖아. 이게 지금 불연속이잖아. 극한이 존재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함수는 좀 이런 계산할 때 좀 조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야.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다. x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잖아. 이건 0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치? 0보다는 좀 큰 녀석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0으로 가네? 아,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겠네? 그치? 마이너스 1로 가겠네? 그래서 이걸 f-1 이렇게 쓰면 될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fx가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면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마이너스 1로 가거나 진짜 마이너스 1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든 fx가 멀쩡하면, 여기서 멀쩡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속이 남으면은 상관이 없다고. 멀쩡하지 않지? 마이너스 1에서 멀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절대로 이렇게 써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fx가 멀쩡하지 않을 때는 요 녀석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적어놔라.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방향이라 하면 진짜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1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지 이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왜? fx가 문제가 있으니까, 불연속이니까. 자, 방향을 고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설명할게. 이 방법이 훨씬 쉬우니까. 자, 그리고 쌤이 이런 거 쓸 때, 이 방향을 쓸 때 의식적으로 이 플러스를 저 위에다가 다는데, 여기는 뭐 여기 달아놨지만, 바로 오른쪽에 달아놓는 것보다는 요 살짝 위에다가 달아놓는 게 훨씬 보기 좋다, 알겠지? 이해돼요? 자, 여기다가 0 플러스를 집어넣는다. 너희들 노트 한번 해봐라.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x에다가 실제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0 플러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방향까지 고려해서. 자, 그러면은 0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은 얘랑 해주면 된다. 얘랑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야, 0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 혹시 이게 잘 이해 안 된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자,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x-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y는 x-1.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을까, 0?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0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0보다는 조금 큰 녀석을 집어넣을 거니까, 요 점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딱 떨어질까요? 여기. 요 점. 요 마이너스 1인데, 요 점은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크잖아. 확인했어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0이고 0 플러스를 집어넣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 딱 떨어질까 얘가? 그럼 임마 이거는 실제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그렇죠? 조금 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된다고. 이해돼? 뭐 그래프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그냥 연산을 하든 둘 다 이해해야 된다. 자,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 뭘 집어넣겠다? 플러스를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겠다. 그럼 실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쵸? 실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 금방 그거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녀석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여기 딱 오겠죠. 여기. 이거 뭐고 이거? 어디로 가까이 가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죠. 그쵸? 그래서 이거 혈관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됐나?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더 하는 건데 따로따로 계산하고 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노트를 해라 이거.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지, 그치? 실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는데, 그럼 F1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방향까지 고려를 하라는 얘기지.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빼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노트를 해라. 자, 요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요거 계산해 볼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옛날에는 어떻게 썼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썼다. 옛날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어떻게 썼다?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한 5년 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 표현인데, 근데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더 헷갈려 이게. 옛날 기호가 더 낫다. 왜냐하면 이런 계산할 때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에다가 이 앞에 마이너스 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0이 되잖아. 훨씬 그치? 뭔가 자연스럽잖아. 맞잖아요. 그쵸? 옛날 기호가 더 낫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걸 간단하게 나타낸 게 이렇게고, 셈은 마이너스를 살짝 올려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즉, 임마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F에 1 플러스라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1이 아니란 얘기지. 1 플러스란 얘기야. F 임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방향까지 고려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1을 집어넣는 거하고 1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 어디 갔나 그래프? 1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1 집어넣는 거 같네? 여기선 같네. 그렇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1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렇죠? 어쨌든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좀 다르네. 그치? 어쨌든 조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방향까지 반드시 고려를 해줘라. 어쨌든 이런 합성함수 할 때는 이 방향을 고려하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혹은 진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방향까지 확실하게 고려를 해줘라. 넘어갈까? 자, 14번 하나만 더 풀어주고 넘어갈게. 쌤이 풀어줄 테니까 일단은 한번 문제를 적을 동안 생각을 해봐. 14번. 자, 아마도 이거 너희들 보고 풀어라고 하면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이래 풀면 안 된다, 이거. 3fx-2gx는 1이다 해가지고, 막 gx 대신에, 여기 fx에 대한 식 집어넣어서 막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답은 나온다. 답은 나온다, 알겠지? 임마 이거의 극한값이 1이란 얘기지, 여기서 이거 뺀 게, 항상 1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쵸? 근데 항상 1이 되는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3fx-2gx는 1이다 이렇게 두고, gx 대신에 2분의, 뭐고, 3fx-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답은 나온다는 얘기야.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분자도 전부 다 fx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fx가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fx로 나눠서 무한분의 무한꼴일 거니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소수령에 이렇게 쓰잖아? 10점 만점에 한 3점밖에 못 오는데, 3점. 답은 맞을 거니까. 연산 과정이 틀렸다는 얘기지. 이 극한의 1이라는 얘기지. 항상 1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내가 혼자 할 때는, 답을 낼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답만 낼 때는.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나온다, 알겠지? 이거 뺀 게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두고, gx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2fx. 6gx니까 여기다 6 곱하면은 플러스 9fx 마이너스 얼마? 3. 그치? 그 다음, 저 분자는 fx에다가 더하기 4gx니까 여기다 4 곱하면은 6fx, 뭐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까, 이가? 그렇죠? 그럼 분자는 7fx에 마이너스 3분의 7fx에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fx가 무한대로 간다며 그치? 그럼 얘가 무한분의 무한꼴이란 얘기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fx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뭘 것 같아요? 7분의 7 해가지고 1이 나올 것 같죠? 그쵸?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요 fx 키 내려오고 요 fx 오고 0이고 7분의 7 해가지고 뭐 최고 차이 개수의 b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1. 답은 1이야.
근데 실제로 만약에 서술형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했다가는 감점 받는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fx-2gx가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면 수렴해요. 여기서 이거 뺀 함수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h의 x 해가지고 치환을 해서 두면 된다. 어쨌든 hx라는 함수는 뭔지는 모르지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로 수렴한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x를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계산해 주면 돼요. 어떻게? gx는 2분의 3fx 마이너스 hx 이렇게 해가지고 gx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쭉 정리해주면은 7fx 7fx 마이너스 3hx 7fx 쭉 정리한 거다. 암산 마이너스 2h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fx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 얘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간다 했지, 그치? 그럼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고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fx로 나눠준다는 얘기. 7 마이너스 fx분의 3hx 7 마이너스 fx분의 2hx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무한분의 3이고 무한분의 2니까 0, 0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주면 돼.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정확한 방법이니까. 야,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쉬운 방법이 있거든. 그 방법 한 개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제일 좋아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익혀두도록 하는데 알겠죠, 이거? 근데 잘 안 될 것 같지? 딱 봐도 그렇지, 이거. 치환해가 막 집어넣고. 그렇지? 나라면 이렇게 안 푼다. 어떻게 푸냐면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걸 구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갑니까? 3fx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럼 2gx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에서 도대체 뭘 뺐길래 1이 나오는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한에다가 뭘 빼야 돼요? 무한 빼기 1. 얘 무한보다 한 1 작은 걸 빼야지 1이 나올까, 얘가. 비슷한 사이즈의 무한에다가, 그것보다 1 작은 걸 빼야지 1이 나올까, 얘가. 그치? 그럼 뒤에 것도 당연히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간다. 부정형이죠. 부정형의 계산. 무한 빼기 무한인데, 어떻게 써? 다항식거리면 묶어낸다.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 시킨다. 근데 근호 없잖아. 유리화를 시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묶어내면 돼. 누구로? fx로. 오케이? fx가 무한대로 간다며. 물론 gx도 무한대로 가지만 fx로 한번 묶어내봐. fx로 묶어내면은 앞에는 3이 남고 뒤에는 fx분의 2gx 이렇게 남는다. 무한 빼기 무한꼴이니까 묶어낸다는 얘기지. 묶어냈더니 형식이 약간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지. 곱하기 얘로 바뀌었잖아. 무한 곱하기 뭐시기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게 1로 수렴하려면은 이 곱해지는 녀석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뭐 이런 형태로 생겨 먹어야 될까, 얘가. 당연히 약분해가지고 1이 나오려면은 비슷한 사이즈의 무한 분의 1 이렇게 생겼을까, 얘가. 즉 무한분의 1이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 즉 무한 빼기 무한꼴의 부정형이 무한 곱하기 제로꼴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해돼?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야. 무한 곱하기 제로꼴로. 근데 얘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fx분의 gx는 2분의 3으로 간다는 얘기지. 맞잖아. 얘가 어디로 간다? 2분의 3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다. 극한값이.
그래야 0이 되잖아. 곱해서 이제 0이 되려면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무권에서 이걸 찾고 fx분의 gx에 x가 무한대로 할 때 극한이 2분의 3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저걸 이용해서. 이해하네? 얘 있다. 알겠지? 이 안에서 이걸 찾아라. 알겠지? 이 안에서 이걸 찾아. 알겠니? 분모 문제를 뭘로 나누면 돼? 이런 거 앞에 예제할 때 비슷한 거 했잖아. 그치? 요 안에서 임마 이걸 찾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주면 된다.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은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fx분의 gx. 이거는 얼마예요? 1 플러스 4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된다. 그치? 근데 fx분의 gx의 극한값은 2분의 3이 됐으니까 분모는 7이 되고 분자도 7이 된다. 이렇게. 이게 제일 괜찮아. 풀이가. 뭐 처음에 뭐 듣기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아.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어봤는데 첫 번째 방식은 야매로 푸는 거. 야매가 의외로 잘 먹힌다. 알겠지? 야매. 두 번째 방법은 정석대로 푸는 거. 치환해서 푸는 거. 1로 가니까 이 전체를 hx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1로 가니까. 그럼 gx를 f와 그 수렴하는 h에 가는 식으로 만드는 거야. 비벼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는 무한 빼기 무한꼴의 부정형이니까 슬쩍 변형시켜가지고 fx분의 gx의 극한을 찾은 다음에 변형시켜가지고 집어넣는 방법. 뭐 골랐어. 알겠지? 그 설명 안 해주면은 나중에 너 이거 뭐 RPM이나 이런 거 풀 때 못 푼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 31페이지로 갑니다. 31페이지에는 뭐 다른 거는 설명할 게 없고 다 정리했으면은 31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봅니다. 봤어요? 자, 읽어볼게요.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고 g는 m이다.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둘 다 수렴할 때 자, 1번 gx가 f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대요. gx가 f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그 극한값도 m도 l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공감합니까? 이해되겠죠? 근데 요거 내가 명제를 한 개 더 적어줄게. 이번에는 여기 등호를 뺐어요. 등호를 뺐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x가 a로 갈 때 l, m 수렴하고 다 똑같은데 gx는 그냥 fx보단 커요. 이면 n은 m보다는 크다. 그럼 여기 등호가 빠지면 여기도 등호가 빠지겠죠.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여기 책에 있는 거는 등호가 있잖아요. gx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은 극한값도 항상 크거나 같다. 당연하다며, 그치? 근데 여기 등호 빼면은 무조건 얘가 얘보다 크니까 그 뭐 a에서의 극한값도 무조건 얘가 얘보다 큰가. 이게 맞아요, 틀려? 맞는 것 같지, 그냥 느낌상. 근데 틀렸다. 극한은 함수값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이게 gx다. 이게 gx고 여기 fx다. 여기가 a야. 물론 a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이 gx가 fx보다는 항상 큰 건 맞잖아. 정의되어져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는 큰 건 맞죠, 그렇죠? 물론 a에선 정의 안 돼 있지. 얘가 얘보다 큰 건 맞아요. 근데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지금 어때? 같은 거 확인되나?
같잖아요. 같잖아. 이거 그려놔. 알겠지? 여기에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다고 해서 극한값도 무조건 큰 건 아니란 얘기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밑에다가 적어놔. 이 그림. 이렇게 요런 그림. 여기 봐. 여기. 되겠어요? 그리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쌤이 하나 예를 들어줄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걸 한번 봐라. x가 양수일 때 얘는 얘보다 몇 배 커? x가 양수로 하면은 얘는 얘보다 몇 배 커? 무려 2배 크지, 그치? 얘는 얘보다 2배 커. 그냥 커. 그치? 그냥 큰 거야.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지.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큰데 극한을 취하니까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해돼?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무조건 큰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 좀 주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2번에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2번 보세요. 여기 fx 있고 여기 gx 있다. hx가 딱 낀 게 있다. 그치? fx하고 gx 사이에 낀 게 있다. 근데 x를 a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을 n, gx의 극한값을 m이라고 했잖아. 거기 줄을 한번 꺼본다. l하고 m이 서로 같다. 줄을 한번 꺼보세요. l하고 m이 서로 같으면은 그 사이에 낀 게 있는 hx도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그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지. 당연하지, 그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gx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fx를 그려보고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딱 사이에 누가 낀 게 있다? hx가 딱 낀 게 있다. gx가 hx보다는 크거 나갔고 hx가 fx보다는 크거 나갔다. 이런 상황이다. 근데 as의 극한값이 gx하고 fx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그럼 당연히 x가 a로 갈 때 그 사이에 낀 게 있는 hx의 극한값도 그 l로 간다는 얘기지. m으로. 근데 같을 때다. 알겠죠? 무조건 낀 게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는 그 함수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이렇게 낀 게 있는 fx가 있다. 응? 요 사이에 낀 게 있다고 해가지고 a에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게 이렇게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값으로 l과 m으로. 그 위에다가 이거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이게 공식 이름이 있어요. 조임정리. 영어로는 스퀴즈 정리. 스퀴즈가 쪼다잖아. 맞나? 응. 스퀴즈 들어봤죠, 그쵸? 스퀴즈 정리. 혹은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처럼 생겼잖아, 그치?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부른다. 정확한 명칭은 조임정리고 그냥 이건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샌드위치 정리. 딱 낀 게 있다. 포개져 있다 해가지고. 13번. 3번. 필수예제 13번 32페이지 보면은 다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a와 b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13번에 2번. 자, 2번을 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가 어디로 갑니까? 분자가 0으로 가지, 그치? 분자가 0으로 간다. 분모가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수렴하겠죠? 당연히 2차 함수니까 2로 가면은 어떤 값으로 수렴할까, 얘가? 막 어디로 가까이 가요. 근데 어디로 가야지 분모가 그 극한값이 3분의 1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부정형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거 아이가. 분모가.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분모가 0이 아닌 수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잖아. 0이 아니잖아. 맞죠? 0이 아니잖아. 따라서 분모는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같이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삭삭삭 가져야지 0으로. 그 결과가 3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엄밀하게 뭐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다가는 또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까 안 할게. 당연하잖아, 그치? 당연하지? 따라서, A, B를 구하는 문제인데, 분모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고,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치?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임마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뭘 인수로 가지고 있겠어?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당연히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맞지? 그 다음, 이렇게 인수분해 할 텐데, 여기는 뭘 적으면 될까? x제곱이 나오려면은 x를 적으면 되고, 여기는 뭐 적을까? 끼 맞춰보면 된다. 띠릭 해서 이게 나와야 돼. a 플러스 2를 적으면 되겠죠, 그쵸? a 플러스 2. 뭐 아니면 조립제법을 하든가, 조립제법 알지, 그치? 이렇게. 아니면 그 2차 식이니까 1 해가지고 띵띵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쵸? 그렇게 하든가.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간다. x-2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분의 x-2가 3분의 1이란 얘기고, 0분의 혼꼴의 부정형이었으니까 당연히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약분이 이렇게 되고, 분모가 2로 가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2 분의 1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좀 이상하나? 그러면 저기 A는 얼마가 된다? A는 이게 막 계산 잘못했다. 어디서 잘못했냐? 이거 엔진데. 틀렸다. 뭐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2 잘못 적었잖아. 이거. 2로 가니까 4 플러스 2A. 그럼 여기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 3. 그럼 A는, 안 잘못 적었네. 그치? 뭐 잘못 적었다고? 6 플러스 2A가 얼마다? 3이잖아. 그치? 잘못 적었다. 이 큰일 났다. 어디 잘못 적었는데 빨리 얘기해도. 저기 제곱이 아니라 어디? 몇 번째 줄이?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좀 뭘 적은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자겠지. 저거 할 수 있거든 이거. 자 어쨌든 이걸 집어넣으면은 x-2에 분의 x-2 리미트 x가 2로 간다. 이게 3분의 1이고 이거 약분되고 2로 가니까 4 플러스 a분의 1이 3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그렇지? b는 얼마?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지. 됐죠? 이렇게. 자, 이거는 그 답안지 풀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신경 써서 볼 곳은 여기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라. 됐죠? 두 번째 풀이 방식은 노트를 좀 해놓도록 한다. 두 번째 풀이 방식은 분명히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하니까
분모를 바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분모를 바로 이렇게. 분명히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한 녀석은 모르겠다 해서 x-알파 이렇게 적으면 된다. 됐죠? 약분되죠? 약분되고, 2를 집어넣으면은 2-알파 분의 1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해서 AB를 찾는 방법이다. 이해되죠? 다항식 그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따라서 x-2 곱하기 x 플러스 1 이거 전개한 게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b가 되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치? 답은 똑같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다항식 고릴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노트를 좀 해놓도록 하고, 그 다음 1번 13번에 1번이다. 1번 풀이 안 했다. 자, 자, 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수렴하려면은 분자도 따라서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문제다. 그렇지? 근데 얘는 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호가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방식을 쓰면 된다. 알겠죠? 첫 번째 방식이 그냥 기본적인 방식. 다 통하는 방식.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루트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제로가 되고 b는 루트에 a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저기다가 자,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고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에 a 플러스 x 마이너스의 루트에 a 플러스 1이 4분의 1이 된다. 그런 얘기죠. 0분의 0꼴의 부정형이지. 근호가 있잖아.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 그치?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 한다며.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 플러스 이걸 곱해준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에 루트에 a 플러스 x 플러스에 루트에 a 플러스 1 분의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 빼면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이지. 그치? x 마이너스 1 유리화를 했더니 약분이 되는 요소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치? x가 1로 가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은 루트 a 플러스 1 여기도 루트 a 플러스 1 두 개지. 그치? 그럼 2의 루트에 a 플러스 1분의 1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4가 되려면은. 따라서 a는 3이고 a가 3이니까 b는 2가 된다. 되겠죠? 풀이 방식은 똑같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14번으로 넘어가서 다항함수 fx가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를 구해라. fx는 다항함수입니다.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2로 갈 때 x의 제곱 요것도 1이네.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 이건 무한대로 가고 이건 2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간다. 이건 무한대로 가요. 당연히 fx도 무한대로 가겠죠. 다항식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게 이제 1로 수렴하려면은 이 fx가 도대체 이제 몇 차 함수냐 이 말이지. 몇 차식이냐. 몇 차식일 것 같아? 분모가 2차니까. 1로 수렴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분자가 3차야. 그럼 발산한다. 더 센 놈이니까. 분자가 1차. 그럼 분모가 더 세죠. 그럼 0으로 간다. 1로 수렴하려면은
비슷하게 가야 된단 말이지. 동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동차. 2차가 돼야 된다, fx도. 이래? 근데 2차이면서 심지어 1이 나오려면은 그 2차 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될까? 똑같아야 되겠지. 2가 돼야 된다. 동차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fx가 2차구나.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나머지는 여기 가서 찾으면 된다. 여기로 와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임마 이거 다시 한번 써주면은 리미트 x가 2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x 2x제곱 더하기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거 방금 했던 거야. 요거 바로 전에 했던 문제야. 0분의 0꼴이잖아. 분모가 2로 x가 2로 가면은 분모는 제로로 가고 수렴하려면 분자도 제로로 가야 된다. 그렇지?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써보자. 임마 이게 제로로 가야 되니까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인수는 끼 맞추면 된다 했다. 두 번째 방식이니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면 된다?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뭐 2x-α 요 정도로 두고 풀면 되겠지, 그쵸? 그치?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썼다. 나머지 인수는 모르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2니까 당연히 2x로 시작해야 될 거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요것도 인수분해하면은 x-2에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x가 2로 가니까 3분의 2로 가니까 4 마이너스 알파는 1이다. 따라서 알파는 얼마? 1이죠, 그쵸? 자, 알파가 1이니까 따라서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 그런 얘기죠. 전개하면 ab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고 전개하면은 b는 얼마? 2가 된다. 쉽죠? 안 쉬워? 쉽지, 그치? 자, 그 밑에 확인 체크 21번을 잠깐 한번 봅니다. 21번. 조건이 두 개 나와 있어요. 똑같아.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세요. x제곱분의 fx-2x의 세제곱이 2라고 나와 있지, 그치?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3차처럼 보이잖아, 그치? 예. 그럼 fx가 어떻게 되어야지 분자도 2차가 될까? 뭘 없애줘야 돼? 그 2x의 세제곱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살짝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다 풀진 않을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야지 2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3차처럼 보이잖아, 그치? 즉 fx가 적당하게 2x 세제곱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2차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2차네. 그럼 이것도 2차가 돼야 되겠네? 근데 이게 2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렇게 바로 적고 fx를 찾아주면 된다. fx는 어떻게 된다? 요거 넘기면 되니까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필수예제 15번. 1번은 그냥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필수예제 15번의 1번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 fx라는 녀석이 두 개의 함수에 낀 게 있다, 그치? 보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양옆에 친구들 있죠? 양옆에 친구들 무한대로 보내봐. 거기 1번에 양옆에 친구들 둘 다 무한대로 보내니까 같이 따라가 가운데 친구도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양옆에 친구가 둘 다 어디로 가는데 3분의 1로 가죠, 그렇죠? 가운데 낀게 있는 녀석도 3분의 1로 간다. 이해 되겠지? 응. 샌드위치 정리. 자, 그 다음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fx가
3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3x 플러스 4보다는 작을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제곱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하시오. 요거는 그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요 모양을 만들면 된다. 알겠죠?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세 변을 어떻게 해요? 제곱하고. 그렇지? 세 변을 제곱하고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돼? 나머지는 위에 거랑 똑같이 풀면 되지 뭐. 2번만 푼다. fx 임마 이게 3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3x 플러스 4보다는 작잖아. 그치? 근데 주어진 조건은 fx의 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 이걸 이렇게 제곱을 해준단 말이지. 이 친구도 제곱해주고 이 친구도 제곱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살짝 한 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바뀔 수 있지. 근데 어차피 x를 어디로 보낼 거다? 무한대로 보낼 거다. 즉 양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준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좌변은 정리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9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9지 9. 그치 9 2차분은 2차인데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게 정답이 된다 했잖아. 그치? 요것도 계산해보면은 9x제곱 더하기 24x 플러스 16인데 임마 이것도 1분의 9 해가지고 9로 가잖아. 그치? 그 양옆에 친구가 9로 가니까 야도 9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지하게 쉽지. 그치? 그거는.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의 a라고 했다. a가 무한대로 갈 때 s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요 함수는 a 값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바뀌죠. 그쵸? 근데 이 모양이 바뀌어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마이너스 a로 묶어보면은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걸 먼저 확인해라. 어떤 얘기인지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a가 1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a가 1이면은 a는 y 절편이잖아. 그렇지? a가 2면은 더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3이면은 더 볼록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해돼? a에다가 한 1000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봐. 한 1000, 한 10,000 이렇게. 어떻게 생겨먹겠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 10만 정도 집어넣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실제로 한번 그래프 그리기로 한번 그려봐. 알겠지? 즉 여기서 바라보면은 마치 직사각형처럼 생겼단 말이지. 직사각형 기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대충 그런 느낌이다. 자, 다시 요 함수는 a 값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더 볼록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모양이 바뀔 때마다 거기다가 뭘 내접시키겠다? 정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시키겠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도 이렇게 길쭉해질까? 그게 무슨 정사각형이냐, 그치? 근데 계속 길어지면은 정사각형은 이렇게 될 거란 얘기, 느낌상.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A를 키웠을 때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극한값은 무엇인가 물었잖아요. 아마도 내가 그려놓은 요 있잖아요. 요거. 노란색 정사각형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 극한값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가까이 갈 것 같다. 정답을 슬쩍 보면은 4가 맞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식을 만들어야 된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만들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인데, a가 바뀜에 따라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a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요 점의 좌표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지? 요거를 t라고 둘게. t. 그럼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것도 t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요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2t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2t. 맞잖아, 이게 t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고 이게 2t니까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함수값이 2t가 돼야 될까, 얘가. 이해되지? 여기다 t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 이꼴 2t 이렇게 된다. 지금 요 방정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a가 결정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a 값에 따른 t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되잖아, 그렇지? t는 그 짝수 공식 다 알지? 마이너스 a분의 아니다. a분의 근해 공식 a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나오나? 됐죠?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될 수 없죠. t는 양수니까. 따라서 t는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의 루트에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요 면적을 찾아야 되잖아. 이 면적을 s의 a라고 뒀으니까 sa는 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t인 정사각형이니까 4t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t는 a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그럼 4의 t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요거 제곱하면은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루트에 1 플러스 a제곱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의 2에 루트에 1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좀 복잡지, 그치? 자, 어쨌든 결론은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탁 걸어버리게 되면은 여기 사이좋게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x를 무한대로 a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 무한분의 무한꼴이지, 그치? 분모의 최고차가 2차잖아? 여기 2차고, 얘는 1차죠, 그쵸? 근호 때문에. 어쨌든 분모 문자를 a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쵸? 이거 1차니까. 2차의 그 개수, 요 1이고 요 1이니까 1로 가까이 갈까, 얘는, 그치? 그거보다 4 곱했으니까, 어디로 가까이 간다? 극한값이 4란 얘기야.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A 값이 바뀜에 따라서 정사각형 모양이 바뀌는데 그 정사각형 모양의 정사각형이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가지고 정사각형의 면적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극한을 구했다는 얘기지. 저쪽에 넘어가서 (4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0쪽.
40쪽부터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40쪽. 함수의 연속.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하고 묶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딱히 막 개념적으로 설명할 거 더는 없다. 쭉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연속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첫 번째, 실제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건 진짜 A지, 그치? 그 다음 2번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지, 그치? 극한값.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그쵸? A 빼기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A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두 개가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부른다.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이제 세 번째로, 그게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한다. 알겠죠? 거기다가 노트 한 개만 하자. 두 번째 있다, 이거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간다. 이건 어떻게 쓴다? 리미트 x가 a 빼기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셈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주로 쓸 거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셈이 쓰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 잘 하려면은. 그래서 A에서는 진짜 A를 집어넣는 거 하고, 진짜 A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 하고, A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하고, 모조리 어떻게? 다 같을 때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A에서는 진짜 A가 있고, A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A 마이너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A 플러스가 있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하다. 알겠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41페이지로 가가지고 새로운 기호가 나오거든? 구간과 연속함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간. 자, 구간. 구간의 기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2 이상 5 이하가 있다. 이걸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해야 된다. 요렇게. 대괄호 기호를 갖고 와가지고, 대괄호에 2,5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 약속이다. 2 이상 5 이하를 앞으로 기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겠다. 오케이? 이번에는 이거는 포함되는 거고, 포함 안 될 때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소괄호 2,5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오케이? 약속이야. 왜 이렇게 나타냅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렇게 약속했어. 알겠지? 자, 그럼 퀴즈.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는 대괄호, 여는 소괄호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어려운 기호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거는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한다. 무슨 구간? 닫힌 구간. 포함 안 하는 거는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왜 닫혔고 왜 열렸냐? 그림을 그려보면은 쉽게 알 수 있다. 2 이상 하면은 여기 색칠하죠, 그렇죠? 2 이상 5 이하 하면은 여기 색칠하니까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닫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하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그렇지? 이거는 문이 열려 있다, 그렇지? 비어 있으니까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한다. 얘는 닫힌 구간. 오케이? 한자로는 옛날에는 한자로 표현했는데 폐구간. 이거는 개구간. 열릴 개자 할 때 폐구간, 개구간. 근데 요새는 한자를 잘 사용을 안 하는 추세라 가지고 그런 용어는 좀 찾아보기 힘들고, 어쨌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거는 반은 닫혔고 반은 열렸잖아, 그렇지?
반닫힌 구간 혹은 반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죠? 어려운 기구 아니지. 자, 그 다음에 퀴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낼까요? 3 이하 구간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까? 마이너스 3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무한부터 해가지고 3까지지, 그치? 요렇게 나타낸다. 이거는 포함되니까 요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 얘를 써줄까, 얘를 써줄까?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얘를 써준다. 왜냐하면 무한이라는 거는 딱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포함한다는 기호를 못 씁니다. 이해돼? 한 개 더 해볼까? x는 2보다는 크다? 2부터 무한까지겠죠, 그쵸? 2부터 어디까지? 무한까지. 이건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써주고,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돼? 어렵나? 퀴즈. 이거는 뭘까요? 뭐긴 뭐야? 실수 전체. 그치? 실수 전체. 되겠지? 구간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네모 박스를 보면은,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우극한하고 A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B에서의 좌극한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냐? 이렇게 생기면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한번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연속이 아니죠, 그쵸? 닫힌 구간에서, 그치? 이 함수 보세요. 여기서는 연속이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쪽에서는 연속이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이유는 여기서의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좌극한은 정의 안 되니까. 이해돼?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그림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연속이구나. 근데 연속이 아닐 수도 있냐 이 말이지. 요렇게 생겨 먹으면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쭉 넘어가세요. 43페이지로 와가지고 43페이지에 개념원리 익히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 26번에 1번 x가 1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말하시오 했는데 1번은 왜 불연속이겠어요? 1에서 뭐가 존재하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뭘 존재해야 연속이라고 할까, 얘가. 딱 봐도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 그치? 이유를 설명하라면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된다. 2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야 같다 이렇게 얘기할까, 얘가. 존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연속이라고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존재해야 된다. 근데 3번은 둘 다 존재하는데 어때요? 다르지, 그치?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넘어가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27번에 1번은 1차 함수죠.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야. 알겠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만 하면 되니까 그냥 1번은 x는 2에서 연속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굳이 설명하라면은 실제 2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2에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고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되게 모호해요. 그런 자체가. 알겠지? 너무 당연하니까. 자, 2번은 불연속. 왜? 2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치? 2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2에서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겠지? 뭐든 좋아. 2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혹은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써도 되고. 어쨌든 불연속이다.
자, 28번은 6개 있는데 빨리 한번 적어보세요. 쌤도 칠판에다 한번 적어볼게. 28번은 각자 기호 적는 거 연습해봐라. 다 적었죠? 28번. 자, 그 다음 29번. 확인해봐라. 29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했는데 1번은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죠. 그쵸? 그럼 29번의 1번은 실수 전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부터 해가지고 무한까지 이렇게 소가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된다. 2번은 무리함수죠. 그렇죠?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 0 이상인 범위에서 정의되니까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죠. 그렇죠? 1 이상인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1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번.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보세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 이상일 때는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뚝 끊겼느냐, 그걸 조사하는 문제지, 그치? 다른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조사를 하시오. 그치? 그 답지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고,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뭘 조사하면 돼요? 첫 번째, 1에서의 뭐 함수값을 조사하고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1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해가지고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1에서 문제가 좀 있죠. 1 오른쪽하고 1 왼쪽하고 함수가 다르니까 1로 가까이 가는 방향을 두 개로 나눠서 조사하면 되겠지. 즉 1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즉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하고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를 나누어서 일단 조사를 해보면 된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1 빼기로 가니까 1보단 작을 때죠. 그럼 1보단 작을 때 함수는 x잖아. 그치?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찌됐건 요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 x라는 함수는. 그치? 1 빼기로 가든 1 플러스로 가든. 그치? 실제로 1을 집어넣든 극한값은 뭐다? 1이 된다. 그치? 그 다음 1 플러스일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함수를 따른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1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잖아요.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또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으니까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굳이 이렇게 막 심각하게 쓸 필요 없이 올라가가 이거 1에서 두 개의 함수가 나눠져 있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보고 1 나오잖아.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어보고 1 나오잖아. 잘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바로 다 판단 가능하다. 1에서 함수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고 1에서 우극한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1에서 좌극한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바로 판단 가능하다. 알겠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2번에 fx는
x가 1이 아닐 때는 요 함수고 x가 1일 때는 따로 정의를 해줬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fx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요것만 나오면은 1에서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불연속인데 그래서 따로 1에서 정의를 해줬어요. 2라고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따로 줬다. 1에서 함수값 존재한다. 뭐만 체크해주면 돼? 함수값 존재하니까 극한값 찾아가지고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게 같은지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만 확인해주면 된다. x가 1로 가는 거니까 1은 아니잖아. 그치? 요 함수를 적으면 되겠죠? 요 함수를 적으면은 리미트 x가 1로 간다. x-1분에 요거 적으면 돼요.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x-1에 x 플러스 3 약분되고 x가 1로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4로 가지. 그치? 4 이렇게 극한값 존재해. 4라고 함수값도 존재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밑에 이제 답지 그래프 보세요. 잘 가다가 구멍 뻥 뚫려 있고 그 함수값이 저 밑에 내려가 있지. 위에 올라가 있나? 저 밑에 내려가 있잖아. 그치? 잘하면은, 잘만 하면 연속이 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치? 이거는 연속이 아니다. 그치?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얘를 4로 만들었다? 그럼 연속이 되겠죠. 그쵸? 이해돼? 넘어간다. 자, 필수예제 2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동안에 풀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 아니니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열린 구간에서 불연속인 점하고 불연속인 점의 개수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더하는 문제요. 자,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의 개수는 극한값. 자, 가보자. 여기지, 그치?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르잖아, 그치? 여기 극한값 존재 안 하고 한 개밖에 없네. 여기는 0에서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하고 다르다. 그치? 즉 불연속인 점이죠. 그치? 불연속인 점. 그 다음 2에서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1로 함수값하고 다르니까 불연속인 점이고 이것도 불연속인 점이고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한 개밖에 없다. 이건 너희 잘 구분해야 된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세 군데고 정답은 4죠. 그쵸? 헷갈리지 마라잉.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자, 3번.
fx하고 gx가 둘 다 2에서 불연속입니다. fx하고 gx가 2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면은 뭐 불연속인 거 곱하면 불연속인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된다겠지. 둘 다 멀쩡히 연속이야. 멀쩡한 녀석끼리 다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해도 연속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둘 다 불연속이니까 기억, 곱한 거하고 니은은 합성, 이것도 합성한 거는 2에서 연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자. 리미트가 아니죠. fx 곱하기 gx. fx하고 gx를 곱했어. 딴 점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연속이니까, 그렇지? 어디에서? 2에서. 요 함수가 2에서 연속이냐 체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 1을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 2에서의 극한값을 찾아가지고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 1 한번 집어넣어봐. 이거 함수값이죠. 그렇죠? 함수값.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2는 얼만데? 2잖아. 그렇지? G2는 빵이니까 0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gx 이제 극한값 막 2로 간단 말이야. 막 2로 가지, 그치? f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치? 확인했죠? 2에서의 극한값은 제로다. 인마이크는 어디로 가? 2로 가잖아, 그치? 2로 가지. 쉽게 확인되죠, 그쵸? 얘는 제로고 얘는 2니까 곱하면은 0이 되잖아, 그치? 자, 따라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 같기 때문에 2에서 연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간단하죠? 기억은 간단했어요. 그 다음 니은. 합성이다, 합성. 자, 합성. 자, 똑같이 함수값을 먼저 구해본다. 함수값. 이렇게. 실제 2를 한번 집어넣어. 실제 2를 집어넣으면은 F2는 어떻게 돼? 2. F2는 2를 집어넣으면 2죠, 그쵸? G2는 2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된다? 2가 되잖아, 그치? 함수값은 2다.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자, x가 2로 갈 때, 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x가 막 2로 가잖아.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합성함수의 극한 계산했었잖아. 기억나죠, 그쵸? f의 2에서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 f의 2에서의 극한값. f의 2에서의 극한값은 0이죠, 그쵸? 0. 그럼 얘를 요렇게 적어도 될까? 요거 맞을까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요렇게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요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 게 이 gx는 0에서 어때요? 0 근처에서 연속이잖아, 그치? g는 0 플러스를 집어넣든 0 마이너스를 집어넣든 뭐 실제 0을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gx가 만약에 이렇게 안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끊겼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겨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0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0 플러스냐 아니면 0 마이너스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x가 막 2로 가잖아? 그럼 임마 이게 0으로 가까이 가긴 해요. 0으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이게 0 플러스냐 아니면 0 마이너스냐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0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0 마이너스입니까? 2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2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요 위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0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물론 뭐 G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다마는 막 끊겨 있는 경우는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극한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합성함수는 끝날 때까지 반드시 방향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 나가야 된다. 알겠지? 반드시. 이해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얘는. 어쨌든 뭐 G는 0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2에서의 함수값이 2고 극한값은 제로야. 둘 다 존재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한 거는 불연속이다. 그 다음 디귿. 반대로 F에다가 G를 집어넣었다. 자, 갑니다. 2를 집어넣어. 실제 2를 집어넣는다. 실제 2를 집어넣으면은 빵이잖아. 그치? F빵이 되고, F빵은 얼마요? F빵은 2지요. 그쵸?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2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하면은, X가 막 2로 가요. 2로 가면은, 인마이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고 있죠. 그쵸? 2로 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적으면 될까? F2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왜 안 되는데? 이 F가 지금 2에서 끊겨 있거든. 그치?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진짜 2냐 2 플러스냐 2 마이너스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요마 요거의 2에서의 극한값이 2 맞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되는 경우는 F가 멀쩡하게 생겼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마이거의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써줘야 된다? 2로 막 가잖아. 2로 가는데 이게 2 플러스예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아래쪽에서 가니까 둘 다. 2 마이너스지. 그치? 정확하게 이 방향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인마이거는 2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뭔데요? 0이죠. 그쵸? 0. 이렇게. 되겠니? 네. 자, 그래서 디귿은 4번.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5다. 아까 기억나죠? 이거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 그치? 아까는 잘 가다가 구멍이 뻥 뚫리고 함수값이 내려왔는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A와 B를 결정하라. 뭐 그런 문제다. 알겠죠?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A, B를 결정하라. 뭐 한마디로 어떻게 생겼다? 쭉 가다가 구멍이 메꿔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서로 같아지도록 A, B를 찾아라. 그런 문제다.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5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는 요거니까 요걸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다? 5가 되도록 A, B를 찾아라. 야, 여기서부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맞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인마 이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인수분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그럴 때 A 값과 F2를 구하시오 했는데
요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수학상에서 풀었던 항등식이 좀 생각나죠.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여기 2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하고 fx하고 곱해서 얘가 되려면은 뭐 fx도 1차식이고, 그렇지? 그렇게 두고 풀었던 거 기억나요? 항등식. 그래서 계수 비교해가지고 뭐 a를 찾고 하면 되는데, 근데 fx가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없죠.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수학상에서 했던 그 방법으로 풀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답은 나올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fx를 직접 이렇게 찾아요. 양변을 x-2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찾아. f2를 찾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조건을 달아줘야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다 2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뭐는 찾을 수 있어요? 2에서 극한값은 찾을 수 있지, 그치? 여기다 2는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뭐는 찾을 수 있다? 얘가 궁금한데 그렇다고 여기다 2를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뭐는 할 수 있다?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한데 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2를 못 집어넣네? 어떡하지? 근데 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된다? 얘가 될 거란 얘기지. 극한값을 찾아가지고 얘를 찾으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2로 간다. x-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요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게 존재하려면은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지만 된다, 그치? 0으로 안 가면은 이게 존재 안 하니까 반드시 얘도 같이 0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게 0이란 얘기고, 그럼 a는 얼마? 4가 되죠, 그쵸? a는 4가 된다. 자, a는 찾았고 이제 f2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리미트 x가 2로 간다. x-2분의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고 x가 2로 가니까 정답은 또 f2는 8이 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 정확하게. fx를 일단 구했어요. 그치? f2를 찾아야 되는데 2를 못 집어넣어.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를 구하는 대신에 어차피 얘랑 같을 거니까 얘를 찾아가. 그치? 찾아가지고 가겠다. 얘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려면은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A를 찾을 수 있고, A를 찾고 계산하니까 F2가 나온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어라잉.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